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0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209일차고요. 오늘은 108페이지예요. 의식지도 해설 108페이지의 자발성에서 이제 요 끝에 할 차례입니다. 왼쪽 위에 볼게요. 네. 이 수준에서는 본래 자존감이 높은데 인정과 감사, 보상의 형태로 사회에서 오는 긍정적 피드백에 의해 자존감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원래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310 정도 되면 자존감이 높은데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제 보상의 어떤 그런 형태로 사회에서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올 때 자존감이 더 강화가 된대요. 근데 이제 보통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 누가 칭찬을 해줘도 혹시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뭐 내 옷 아닌 것 같은데,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게 이제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내 거 아닌 것 같다.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칭찬할 때, 아닌데요. 뭐, 겸손한 척이라고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아닌데요. 아직 아닌데요. 뭐, 이런 게. 근데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겸손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310이 자발성이 어제도 이제 보면 기꺼이 내적 문제를 직면하는 것. 내적인 문제를 직면하며 배우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 내적인 문제를 직면하기 때문에 배우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거. 그래서 내적인 게 나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나의 무의식을 알아가는 게 그게 뭐 가르쳐 주는데도 쉽게 가르쳐 주는 것도 없지만 내가 용기를 내고 자꾸 내면을 직면을 해야 된다. 자발성은 공감하며 다른 이들의 필요에 반응한다. 공감도 잘하고 필요에 의해서 반응하고 자발적인 사람들은 사회의 건설자이자 기여자이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며 경험에 경험에서부터 배우는 능력으로 스스로 교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건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경험으로부터의 배우는 그 능력으로 스스로 나를 교정할 수도 있다라는 자부심을 놓아버리기에 이들은 기꺼이 자신의 결정을 살펴보고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배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배우는 것도 마음에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뭐 아이한테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 배움을 얻는다. 그래서 자발성 수준에서 사람들은 훌륭한 학생이 된다. 훌륭한 학생이 된다. 그래서 이들은 가르치기 쉬우며 사회를 위한 힘의 상당한 근원이 해당된다. 사회의 사회를 위한 힘의 상당한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성은 스스로 내면을 직면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읽어보니까 온전한 자발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직면하는 게. 저도 보니까, 이게 내면에 직면하는 게 온전한 310의 자발성이 되지는 않구나. 그런데, 야, 전업에 뿌린 복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네요. 네. 스스로 직면해서 봐야 한다. 이거. 그다음에 350 받아들임이에요. 이 알매 수준에서는 중요한 변형이 일어나며 자신이 자기 삶의 경험의 근원이자 창조라는 이해가 함께한다. 내 삶의 모든 것들 경험이 근원이자 창조자라는 거. 내가 그 창조자예요. 내가 창조자고 내가 근원이라는 것을 그런 이해가 함께하는 단계가 350이다. 내가 창조해냈구나.
저항하면서 끌어당겨요. 욕망하니까 끌어당기고 저항하면서 끌어당겨요. 근데 내가 왜 끌어당기고 왜 그러는지 몰라요. 저는 끌어당기는 건 알겠어. 내가 싫은데 끌어당겨. 싫은데 끌어당겨요. 그래서 저항하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이상하다. 얘, 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끌어당겨요. 그래서 싫어하면서 끌어당기는 모습까지는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있잖아요. 근데 딱, 아,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를 딱 내려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10도 제대로 되지는 않구나.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제 괜찮아지겠죠. 그러한 책임을 지는 것은, 그러니까 삶의 경험의 근원이자 창조자라는 이해를 함께 하고, 그러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이 정도 진화의 특유한 것이며, 진화의 특유한 것. 이는 삶의 위력들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능력을 특징으로 한다. 조화를 이루는 것에 특징을 한다. 200 미만 수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무력한 경향이 있고 자신을 삶에 휘둘리는 희생자로 여기곤 한다. 200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희생자고 무력한 경향이 있고 200 이하는 자신의 삶에 휘둘리는 희생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뭐 삶의 희생자라고 생각도 했다가 또 괜찮아지면 올라갔다가 또 수업 시간에 걸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언젠가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안 듣는다고 해결된다. 안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젠간 해결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는 자기 행복의 근원, 200 미만일 때 보면 자기 행복의 근원 혹은 문제의 원인이 저 바깥에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문제가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타나서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는데 쟤 때문이 아니라 자꾸 쟤 때문에 하고 싶어요. 쟤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상하거든요. 제가 이상하, 제가 이상하거든요. 하면서. 제가 이상해요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내 내면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방을 봤어요. 가족방을. 웃겨가지고. 가족방에 저희 딸이 요새 이제 저희 손녀딸이 어린이집을 다니거든요. 어린이집을. 근데 그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율동을 배웠나 봐요. 네. 5명이 산타 모자를 쓰고 다 누워 있다가 하나씩 선생님 노래에 맞춰서 일어나고 뭐 율동을 하는데 얘는 계속 누워 있어요. 계속 누워가지고 옆에서 그냥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있잖아. 모자가 근데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모자가 크니까 밑으로 내려오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그냥 그 속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혼자 놀고 있다가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얼마나 웃긴지. 그래서 저희 딸이 진짜 아린이 특이하죠. 아, 특이하지 하면서 이러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모자가 커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모자가 커서 그렇다고. 근데 아 얼마나 웃기든지 계속 야 얘는 또 뭐지? 우리 큰애가 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뭐지? 아 웃겨가지고 어쨌든 같은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단체 그 얘가 아침에 보고 나오면서 얘가 초등학교나 이런 데를 일반 학교를 가도 되겠나? 좀 자유롭게 좀 있는 그런 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규율적인 어떤 있죠. 통제하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애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모르겠어요. 이제 잘하는 걸 더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모습을 또 어쨌든 보면서 웃겼어요. 하여튼 계속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하는 모습 보고 전혀 다른 모습. 근데 제가 하는 이 네트워크 일을 해도 함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해 가야 이제 나가는 건데 특이한 행동을 해서 되는 건 아닌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밖에 있다는 신념에 기인한다. 200이하는 저 밖에 모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와서 불안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너무 잘해서 불안해. 불안한데 그걸 갖고 있기 싫어서 두려워서 갖고 있기 싫어서 제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다고 200 이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끊임없이 쟤 때문에 그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쟤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근원의 내 내면에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가 직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에서는 행복의 근원이 자신의 내부에 있다는 각성과 함께 그래서 자발 350의 수용 받아들임은 내 내부에 있다는 각성과 함께 자기 자신의 힘을 되찾는 거대한 도약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힘을 되찾는 파워. 그러니까 내면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내면을 보면 거대한 힘, 파워를 되찾는 진짜 거대한 도약이 일어난다. 저도요. 아주 음 요새는 한 느낌이 되게 싫었는데 이제 두 가지 느낌이 싫은 거예요. 느낌이 싫어 그냥. 싫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파고드는 그 느낌이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있겠죠. 오빠랑 엄마 사이에 동생과 엄마 사이에 아주 그 파고드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 파고드는 느낌이 있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어요.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외부에서는 아무 그게 없는데 끈적거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막 이렇게 끈적거리는 뭔가 이렇게 끈적거려 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끈적거리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인제 싫은 거예요, 그 느낌이. 이제 그게 제가 엄마한테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느낌이. 그래서 그 느낌이 근데 아직 탁 놓지를 못하고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데 그걸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느낌이 그 저 밖이 아니라 근데 자꾸 밖에 있는 모습이 떠올라요. 밖에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파고들고 그 끈적거리는 그 느낌을 내 안에서 찾는 거죠.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이 이래요 저래요 저래요 막 그럴 때는 아직 외부만 보고 있을 때. 내 내면을 전혀 보지 않고 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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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할 때는 내면을 전혀 보고 있지 않을 때고, 저 사람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내면에 뭐 나랑 뭐가 연결된다 하던데, 이 연결된다 하면서 내 내면으로 이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질문하고 발표하는 거죠. 찾아서 질문하고 발표하면서 내면의 문제를 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서 해결해야 된다." 밖이 아니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파고드는 그 느낌에 대해서는 인제 좀 마음이 편안해져서 파고드는 느낌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똑같은데 이거는 해결이 되는데 끈적거리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을 찾은 거죠 내가. 엄마한테 끈적거리고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끈적거리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을 또 하나 또 발견했는데 그거는 아직은 딱 인제 놓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의식이 거기까지 안 되나 봐요. 근데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끈적거리는 그 느낌이 몸에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놓아야 되겠죠. 놓는. 그래서 내면에서 거대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내면에서 찾아서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아야 돼. 끈적거리는 그 느낌 엄마한테 끈적거리고 붙어 있는 게
엄마를 떨어뜨리면 내가 죽을까 봐, 버려질까 봐 내려놓지 못하고 끈적거리고 있는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찾아야 거대한 도약할 수 있는 그 힘이, 파워가 생긴다. 외부에 있는 저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그래서 더 지나는 이 단계에서는 이른바 저 밖에 있는 것도 어떤 것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능력이 없다. 저 밖에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사라지더라도 행복해지지가 않는다. 지금 당장은 저 사람만 없으면 편안해질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그러셨죠. 더 센 게 온다. 더 센 게 온다. 이거 하나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해결하지 않잖아, 이거를. 더 센 게 온다. 더 센 느낌이 온다. 또 있고 또 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도 경험을 해요. 저기서 진짜 뒤지게 인정받으려고 있잖아요. 어이구, 저건 지가 하지도 않은 게 지가 했다고, 저 웃기지도 않네, 가면서. 지가 했다는 거 주면 어떤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나? 그래서 지가, 제가 했, 제가 했는데 지가 했대. 근데 내가 한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고, 그냥 신이 주신 그 에너지를 썼을 뿐인 거예요. 신이 주신 그 능력을 썼을 뿐인데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했다고 그러면서 자꾸 내가 했는 걸 그러니까 에고가 신이 주셔서 그 신이 주신 그 능력을 그냥 이 몸을 통해서 써놓고 에고가 가로채요. 내가 그랬다고. 근데 내가 가로챈 것을 또 딴 놈이 가로채려고 그래. 그게 또 싫은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채고 하는 에고가 자꾸 뺏고 빼앗기고 하고 있는 것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인정하기 싫었더니 지가 하지도 않고 지가 자꾸 했다고 그래서 얄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도와주다가 네가 해봐라 그럼. 네가 나 했으면 네가 해봐라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안 해요. 요새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본인도 안 하면 본인도 사업 성장이 안 되고 우리는 특히 우리는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안 하면 이 사람도 있죠. 같이 이렇게 뭔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인정하기 하지도 않았는데 인정해달라고 자기가 했다고 했을 때 밀어냈더니 또 다른 인정해달라고 더 큰 사람이 또 하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어내서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오더라는 거죠. 근데, 근데 참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저항하니까 끌어당겨요. 너무 웃기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걸 저항을 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을 저항을 했더니 누구도 데리고 오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와서 공부하자 그러면서 제가 또 끌어당겨서 데려다가요. 저항하면서 끌어당겨요. 제가 끌어당기는 거를 또 알겠어요. 그래서 끌어당겨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안에서 끌어당겨 놓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서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해놓으니까 뭐가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엉뚱한 짓을 해놓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에서 엉뚱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는.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이 엉뚱한 짓을 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인정해달래요. 이것도 더 환장하겠더라고요. 일을 막 꼬아놓고 이상하게 해놔놓고 인정해주세요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래. 저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구나. 라는 거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엉뚱하든 안 하든, 내 기준에서 엉뚱하다고 생각하는 거든. 그러니까 요만큼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더 이렇게 큰 게 오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드는 거를 해결을 안 했더니 또 끈적거리는 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다가 집착이잖아요.
완전 파고드는 것도 집착이고 끈적거리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고. 그러니까 집착을 해결을 하지 않았더니 또 다른 느낌의 또 뭐가 또 오겠죠. 해결을 안 하면. 그래서 해결이 되겠죠. 어떻게 350의 수용을 하기 위해서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 거대한 도약을 하기 위해서 내면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어, 저 밖에서는 어떤 것도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의 느낌에서, 그쵸?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내 느낌에서 해결을 해야 돼. 나한테 찾아야 된다. 저 사랑은 다른 사람이 주거나 빼앗는 것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창조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다른 사람이 주거나 빼앗거나 밖에서 엄마가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남편한테 용량을 받고 있거든요. 엄마를 놓지 않아서 남편도 그렇고 선생님이 좀 칭찬해주고 좋아하면 또 좋은 거고 선생님이 딴 사람 칭찬해주면 아주 싫고 쟤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싫고 자꾸 내면에서 내가 선생님이 딴 사람 칭찬해주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왜? 쟤 더 칭찬해줘서 쟤만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나는 버려지면 어떡하지? 나는 버려질까 봐, 버려져서 내가 죽을까 봐. 거기에 자꾸 쟤도 선생님이 왜 그렇게 칭찬을 하실까요?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전 칭찬하실 때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그냥 제 의식 수준에서. 선생님의 의도는 몰라요, 저도. 근데 칭찬을 하실 때 양방 다 의도를 알겠는 거예요. 의도가 좋아지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야. 그 한 사람만 좋아지라고 칭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희들 속에 있는 거 막 탈탈 털리지? 약오르지? 약오른 거 네 내면에서 찾아야 돼. 이제 제가 해석하기를 선생님은 어떤 의도인지 저는 전혀 몰라요. 여쭤보지도 않았고 몰라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칭찬을 하시냐고. 그 지금 칭찬이 화요일도 하셨나요? 화요일 날에도 하셨는데 수요일 날 칭찬하셨다고. 수요일 날 어제 칭찬한 건 기억나는데 화요일도 했나? 그 화요일 날은 기억이 잘 안 나. 화요일도 했어요? 아, 화요일도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계속 칭찬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속에 있는 그런 것들, 오물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깔아앉아 있는 게 있어요. 깔아앉아 있어서 위에 맑은 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흔들어야 오물이 올라오잖아요. 막 흔들어 제껴주시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볼 때는 제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 하시진 않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라는 에고의 입장에서 하시는 거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생각에 제가 그냥 제가 에고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참나를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에너지 장에서 높은 에너지 장에서 때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아주 깔아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씩 올라와 있어요. 더 흔들어 가지고 올려 보내야 건져내잖아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막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오물들이. 그거 해결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 그 장에서 때가 돼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틀리는지 맞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이 주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창조되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임은 무감정의 증상인 수동성과 혼돈되지 않아야 한다. 무감정. 받아들이는 거는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걸려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감정과 혼돈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무감정과 평화도 혼돈 안 돼. 요새는 그런 분을 못 봤거든요.
전에 의식 지도를 막 풀어주면, 나는 600 평화인데 이러신단 말이에요. 600 평화가 무감정한데 600 평화로 하고 있고, 무감정한데 받아들임이라고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 무감정이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 수동적인 거와 무감정의 증상인 수동성과 혼돈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태의 받아들임은 삶의 방식에 따라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며 삶이 예정안을 따르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 받아들이게 해주고 삶의 방식이 거기에 따라 받아들이게 해주고 애쓰지 않는다. 350은 애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임에는 감정적 고요가 함께하며 부인을 초월해 지각이 넓어진다. 부인을 초월해서 넓어진다. 사람은 이제 왜곡이나 잘못된 해석 없이 상황을 본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왜곡이나 잘못된 해석 없이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는 차원이 되는 거죠. 즉,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경험의 맥락이 확장된다. 그래서 받아들임은 근본적으로 균형, 조화, 적절함과 관련이 있다. 균형과 조화, 적절함과 관련이 있다. 균형과 조화, 적절함에 받아들임이 됐을 때 조화가 이루어지겠죠?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왜?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자꾸 판단 분별해서는 균형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보고 있을 때 밖에서 저들도 바깥을 보고서 흔들거리는 모습에 나도 바깥을 보면 같이 출렁거리는데 나는 내면을 붙잡고 그냥 균형 있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받아들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수용, 수용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생각에 대한 용서를 하는 거. 그쵸? 그래서 조화롭고 너그러워지는 것이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의식이 높아지면 SNS에서도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상상이 됐던 게 그거거든요. 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룹이 커졌어요? 라고 해서 그 대표님하고 연락이 와서 묻는 상상을 계속, 그냥 저절로 그 상상이 됐었는데, 선생님이 어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될 거야. 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야.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상했었던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더 큰 받아들임, 문제 해결하고 어마어마한 내가 내 에너지 장에서 똑같은 사람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오면 또 부딪혀서 보내버리고 많이 와도 선생님이 어제 그러셨어요. 많이 올 거다. 오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알려줄 수 있다. 많이 오는 거는 내가 알려줄 수 있으나 그 의식에서 같이 함께 있는 거 유지시킬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는 어쨌든 들어올 수 있게는 해주겠다. 그래서 그게 함께 있고 있는 것이, 어,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내 문제를 해결해서 의식 안에서 나랑 똑같은 사람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부딪혀서 튕기게 돼요. 나보다 낮은 사람들은 또 낮아 있겠죠. 낮고 높고도 없지만 더 높은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식을 변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30분이 넘었네요. 30분 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